안녕하세요. 프라나 이비인후과 안철민입니다. 오늘은 그 발성의 습관화라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소리를 낸다는 것은 호흡에 의해 가지고 공기가 올라오면서 성대가 이렇게 가운데로 모여지고, 그래서 호흡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진동을 하면서 이제 목소리가 만들어지고요. 그 만들어진 목소리가 입안을 통해서 입술 밖으로 나올 때 입안에서 혀나 그런 그 이 목젖, 입술 그런 것들의 움직임, 또 코의 소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단어, 글자, 음색 그런 걸 만들어내서 그것이 상대방에 전달될 때 언어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움직임과 동작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근육을 쓰는 거거든요. 근육을 쓴다는 것은요, 그 근육에 맞는 그 동작에 맞는 근육의 형태가 있어요. 전에도 한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근육이 뭐 1형이 있고 2형이 있고 섞이는 형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있고요. 또 근육이 어떻게 쓰는 방법에 따라서 발달되는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왼손보다 아무리 봐도 커요. 그 얘기는 습관적으로 오른쪽을 많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쓰는 근육이 커질 수밖에 없죠. 사용하는 근육은 발달이 됩니다. 발달이 된다는 얘기는 커진다는 얘기고요. 사용하는 기능이 섬세해지고 좀 더 이렇게 그 델리케이트하게 아주 섬세한 그런 동작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도 커지고 섬세한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게 그 형성된 그 반복된 형성에 의해서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뇌에서 근육까지 전달되는 그 신경과 뇌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동시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약간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저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뭐 무릎 반사 같은 걸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무릎을 탁 치면 무릎이 툭 올라와 가지고 이제 그 무릎이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종의 위험에 처했을 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반사 기능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다리에서 이제 신경이 뭔가 위험이 왔을 때 뇌로 가서 뇌까지 해서 뇌에서 전달이 돼서 다시 신경에 전달돼서 근육이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뇌까지 미처 가지 않고 그 전 단계 중추에서 올라가서 바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훨씬 단축해 갖고 움직임을 만들어내서 어떤 외부 위험에서부터 이제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 이런 것이 일종의 습관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뇌까지 가는 것도 그런 습관화된 반복된 동작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목소리나 발성이나 발음이나 콧소리나 음색을 만들어내는 것, 또 몸을 사용하는 행동하는 것들은 모두 이런 근육들의 습관화가 형성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민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내는 그 모든 표정이나 동작이나 이런 작용들이 있고, 그 소리가 나올 때 그 소리의 색이라든가 높이라든가 빠르기, 음색 특징을 누가 들어도 아, 저거 안철민 목소리다, 안철민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은 반복된 습관에 의해서 어떤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의 성대하고요, 이 심장에 있는 근육들은요, 그 신경이 별로 발달이 되어 있질 않아요. 성대의 그 움직이는 진동을 만들어내는 쪽은 피부층처럼 되어 있어갖고 거긴 감각신경이 없고요. 그거보다 바로 위쪽 상우두 쪽에 점막하고 성대 소리 만들어내는 아래쪽 성문 하부의 점막에는 신경시포가 많이 있지만, 그 위쪽 소리를 만들어내는 곳에서는 성대가 계속 진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각신경이나 신경세포가 그렇게 많이 발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근육을 우리가 움직이고 할 때 우리 마음대로 잘 만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소리를 내실 때 본인이 어떤 소리라고 듣고 본인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자꾸 그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 소리를 판단해서 듣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누군가 소리를 듣고 들어주고 도와줘서 그걸 교정해 주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선생님이 계시죠. 코치나 트레이너가 있는 거고, 노래하시는 분들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는 거고, 그런 방법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혼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제 조건 때문에 그렇겠죠.
혼자 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소리는요, 남들이 듣는 소리하고 다르다는 건 아실 거예요. 소리의 울림의 소리 듣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목에서 만들어진 소리는 뼈를 통해서 오는 소리를 주로 듣게 되거든요, 내 목소리는. 그래서 나의 소리 울림의 변화가, 우리 동굴에서 소리를 들으면 웅웅을 하잖아요. 저 사람 목소리나 내 목소리나 동굴에서 들으면 웅얼웅얼 하기 때문에 소리가 더 비슷하게 들려요. 동굴 밖에서 나와서 저 사람 목소리랑 내 목소리를 들으면 소리의 울림이 좀 없기 때문에 소리를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지만, 동굴에 들어가서 막힌 지하실 같은 데서 소리를 내게 되면 동굴의 울림 때문에 소리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 소리인지. 마찬가지로 내 소리를 내가 듣는 데는 그런 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그래서 내 소리를 내가 구분해서 이렇게 내도 저렇게 내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떻게 낸다고 했을 때 이미 내가 형성된 그 습관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정상적인 좋은 원하는 소리를 내는 근육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성대라는 것은요, 심장이라는 것은요, 한번 형성된 게 바뀌면 안 되거든요. 심장이 쿵쿵쿵 뛰는 게 습관이 바뀌어갖고 빨리 퉁퉁퉁퉁 뛴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생명이 위독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소리를 내는 소리가 일정하지 않고 계속 순간순간 바뀐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특징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말할 때 성대 자극 때문에 호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호흡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목소리를 왜 갑자기 생명까지 가느냐? 목소리가 생명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 목소리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 목소리는 분명히 다르고요. 죽게 되면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호흡이 안 돼서. 그 가장 처음에 하는 것이 바로 후두고요. 후두는 목소리를 내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호흡을 하고 보호해주고 거기서 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물주 자체가, 조물주께서 사람을 만들어낼 때 이 성대하고 심장에는 내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도록 어떤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혼자 조절을 잘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발성이나 이런 것들은요, 한번 습관이 잘 잡히게 되면은 나쁜 발성으로 웬만하면 잘 안 가면서 평생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처음에 나쁜 발성이 되는 습관이 어릴 때 형성이 돼버리면은 잘 바뀌질 않고요.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나쁜 발성이 지속돼서 말하는데 계속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음성치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발성 습관을, 나쁜 발성 습관을 정상적인 발성 습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성대에 질환이 있거나 병이 있거나 무슨 폴립이 있거나 또 무슨 결절이 있을 때 수술하면 목소리가 좋아진다, 일시적으로 좋아지지만 그 병이 생긴 기본적인 발성 습관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나타나고 얼마든지 재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재발을 피하고 장기적으로 영구적인 음성 개선을 위해서는 발성 습관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습관을 정상적인 습관, 좋은 습관으로 바꿔주고 형태를 해주는 것이 음성 치료인 것이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소리 내는 기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사람의 발성의 특징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가장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성 습관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습관은 한번 형성되면 안 바뀝니다. 바뀌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다시 정상으로든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바꿔지게 되면 바뀐 게 또 계속 유지가 되지 쉽게 또 다른 형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왕이면은 좋은 소리 정상적인 발성으로 바꾸는 기능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소리를 꾸준하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면 좋은 목소리와 좋은 기능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차이는 있죠. 어릴 때, 젊을 때 할수록 더 잘 바뀌고 쉽게 바뀌고 더 좋은 소리로 바뀔 수가 있고,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저처럼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면은 그만큼 바꾸는 게 어렵죠. 하지만 지금보다는 낮입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예를 들어서 80이 넘었는데 30대 목소리를 내겠다는 기대를 한다면 그건 어렵겠죠. 하지만 80이 넘었는데 90이 넘었는데 지금보다 좀 더 낮은 목소리를 내겠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성 습관을 조절을 해서 지금보다 편안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본다는 게 음성 치료의 개념이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했고요. 발성 습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견지에서 오늘 발성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